안녕하세요. SM공인중개사 김소장의 부동산 재테크입니다. 자, 오늘 동남지구 가성비 좋은 상가주택 하나 또 준비를 했습니다. 동남지구 메인 상권 바로 앞쪽에 그 백산블럭에 위치한 상가주택이고요. 동남지구 같은 경우는 청주 3대 상권 중에 한 곳으로 상권이 굉장히 활발한 그런 지역이고요. 청주 2순환로를 접해 있어서 교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좀 떨어져 있지만 청주 산업단지 통근버스들이 이곳까지 다 운행을 해서 회사원들도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요. 오늘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급매라고 하기 아까울 정도로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주택입니다. 말 그대로 거품 빠진 가성비 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오늘 주택 바로 앞쪽으로 그 동남지구 메인 상권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대형 프랜차이즈, 병원, 은행, 학원 등 슬리퍼 신고 나가면 바로 그대로 즐길 수 있는 슬리피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낙하천 산책로라든가 원봉공원 등의 쾌적한 환경까지 더욱 갖추고 있어서 앞으로는 더욱 생활권이 좋은 곳 중에 한 곳으로 청주에서는 인정할 만한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주택 바로 옆쪽에 그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 부지가 사업이 진행이 되거나 원봉 생태공원이 조성이 되면 이 백산블럭의 상가주택 라인의 그 주택 가치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겁니다. 굉장히 활발해질 수 있는 상권 지역으로 더욱더 거듭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주택 매매 가격 17억 3천에서 거품 빠진 가격으로 다가구 주택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는 점, 약 52평의 주인 세대 공간도 굉장히 만족할 만한 그런 공간이고요. 마음에 쏙 드는 급매 물건 찾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또 물건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자, 오늘 주택 그런 면에서 유심히 보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건물 앞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오늘 주택 건물 앞에 나와 있습니다. 대지 평수 81평, 건평이 162평, 허가 면적이고요. 실질 사용 건축 면적은 190평에 달한다고 합니다. 총 4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택수 6가구, 상가 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023년 1월 준공이 난 그런 건물입니다. 지금 현재 임대는 다 완료된 상태고요. 월 수익은 557만원 발생이 되고 있어요. 건물 외관은 대리석으로 마감을 하셨고요. 그 앙고라 블랙이라든가 이런 고급스러운 대리석 마감으로 포인트를 주신 점도 굉장히 오늘 주택은 전체적으로 자재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쓴 그런 주택입니다. 자, 건물 한번 자세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건물 외관 전면적으로 대리석 마감하고 앙골라 블랙 그 대리석 마감으로 시공을 하셨는데 굉장히 그 대리석 중에서도 좀 고가 라인에 속하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층 상가는 약 33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필라테스 학원하고 그 일반 사무실 이렇게 임대가 좀 나간 상태고요. 주차 대수는 법적으로 5대 공간 허가 받아져 있어요. 이쪽에 이제 4대 공간, 그리고 상가 앞쪽으로 1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렬 주차가 아니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 택지지구 특성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 건물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주택 같은 경우는 가격적으로 너무 메리트가 있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잘 한번 또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다가구 주택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자,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1층에 딱 들어오면요, 엘리베이터 전면에 보이고 램프 형태의 계단을 완만하게 해놔서 이 부분은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해놨고요.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이쪽에다가 해놨어요. 공간이 좀 있어서 잘 살려놓은 것 같아요. 여기다 이제 환기 시설만 조금 해놓으면 냄새 부분도 걱정이 없을 것 같고, 창고 부분, 계단 밑에 창고 부분, 여분의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고요. 자, 1층에 복도 부분은 전부 다 이제 깔끔하게 타일로 시공을 하셨고, 난간대는 플라스틱 난간대, 그리고 바닥재도 그 대리석으로, 고급 대리석으로 다 마감을 하셨어요. 천연 대리석으로 연마를 해서 광이 좀 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올라가서요. 일단 샘플방은 볼 수 있는 게 없고, 주인 세대를 한번 바로 구경해 볼게요.
엘리베이터는 현대 엘리베이터 제품이고요. 7인승으로 갖춰져 있는데 사이즈 꽤 넉넉합니다. 웬만한 엘리베이터 회사에 따라 틀리지만 8인승하고 7인승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층 복도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뭐 임대 다 완료돼서요.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올라갑니다. 3층. 문이 지금 보시다시피 엘리베이터 이쪽에 보시면 카드키 되는 데가 있어요. 카드만 있는 사람만 4층이 눌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3층에서 걸어서 올라가도록 할게요. 자, 좀 전에 보셨던 2층은 3가구, 3층은 2가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3층 계단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주인 세대 이제 단독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그 키가 있는 그 주인 세대 분들만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4층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엘리베이터 안쪽이 현관 전실 안쪽에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운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푸시풀 타입의 도어락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상부 쪽에는 뭐 필름 마감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면 현관 전실인데 굉장히 넓죠. 엘리베이터가 이제 현관 안쪽에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주인 세대 부분은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고 현관 전실도 굉장히 넓고요. 옥상 공간 뭐 주인 세대에서만 쓸 수 있게끔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고요. 자, 상부 쪽 보시면 CCTV 모니터가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총 8개 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창을 내놔서 환기창 잘 내놓으셨고 그 들어가는 그 현관 전실이 아치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층고도 굉장히 높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들어왔을 때 느낌이 굉장히 괜찮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일괄소등 스위치 당연히 갖춰져 있고요. 자동 센서 등으로 센서가 달려있는 3연동 중문이죠. 망이 타입의 3연동 중문. 자,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집이 굉장히 따뜻한 그런 느낌인데요. 원목을 좀 포인트를 많이 주셨습니다. 지금 좌측부터 설명을 드리면 옥탑 올라가는 내부 계단, 공동욕실, 거실, 안방, 작은 방, 주방, 다용도실, 그리고 작은 방 하나, 그리고 들어오는 현관 이렇게 구조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인 세대 방향이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좀 흐린 편이라서 그 채광은 지금 햇볕이 잘 안 들어오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채광이 굉장히 좋고 일조량도 굉장히 우수한 그런 주택입니다.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주인 세대 평수는 옥탑 공간까지 합치면 약 52평 정도, 실사용 면적이 52평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4층 공간이 약 37평, 그리고 옥탑방 공간이 약 15평의 실사용 면적, 그래서 52평, 옥상 테라스까지 합치면 60평 가까운 그런 자기만의 공간을 갖추고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이 주인 세대 그 내부 자재라든가 실용적인 공간 등이 워낙 잘 해놓으신 그런 집 중에 하나입니다. 천장 층고는 적당합니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그 이유는 역시 옥탑방 공간을 잘 살려놨기 때문에 천장 층고가 이렇게 좀 확보가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주택 다른 주택보다 세심한 부분에서 신경 쓴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차근차근 한번 구경해 볼게요. 폴리싱 거실 아트월 폴리싱 타일로 마감을 하셨고요. 1200에 600각 타일 폴리싱 타일로 마감을 하셨습니다. 반대편에 소파월 자리인데요. 원목 루바로 이렇게 치장을 하셨어요. 보통 보면 이제 템바보드나 템바 루바 기성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지금 오늘 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원목, 천연 원목 소재 그 루바로 이렇게 시공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자, 이쪽 부분이 옥탑 올라가는 공간인데 히든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잠시 후에 한번 설명드리고
주인 세대 창, 거실 창 LG 하우시스 제품으로 전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주인 세대 앞 조망권 한번 볼게요. 바로 앞집에 좀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다기보다는 택지개발지구 그 상가주택 라인 특성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집들이 다 이렇게 필지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 거실 쪽에서 이제 내부 쪽 바라보는 방향인데 거실과 주방의 일체형 공간으로 오픈형 주방을 만들어 놓으셨고요. 굉장히 가족끼리 소통이 잘 되는 요즘 뭐 유행하는 그런 그 집의 그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거실과 주방 일체형 공간, 거실과 그 다이닝룸 그리고 키친까지 LDK 이런 구조를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집이 굉장히 따뜻한 게 원목 루바를 많이 사용을 하셨고요. 그 주방 싱크대도 무늬목으로 재질이 되어 있고 바닥에 강마루도 역시 헤링본 굉장히 따뜻한 색감의 그런 강마루를 시공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집이 굉장히 좀 따뜻한 그런 느낌입니다. 천장 보시면 실린팬도 설치를 해 놓으셨고요. 그 천장 마감도 격자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셔서 굉장히 좀 깔끔하고 좀 세련된 그런 느낌을 좀 줍니다. 자, 주방 공간 한번 볼게요. 거실과 일체형의 주방 공간 네모네모 반듯하죠. 그 한샘 제품의 디귿자형 싱크대 굉장히 좀 넓게 잘 자리를 하고 있고요. 냉장고 자리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무늬목으로 그 나무 소재 느낌을 그렇게 준 그 재질로 마감을 하신 그런 유로 시리즈죠. 그 한샘에서 키친바우 바로 아래뜨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부는 뭐 화이트 그 인조 대리석 마감을 하셨고요. 그 상판, 싱크대 상판이 상판과 옆판까지 쭉 이어지게끔 해서 굉장히 또 이 부분도 고급스럽게 마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그 아일랜드 조리대 겸 그 식탁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무릎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어서 이쪽에 홈바 의자를 사용을 해서 간단한 식사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이쪽 공간으로 뭐 식탁 공간을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거실과 뭐 일체형의 그 주방 특성상 약간 그 식탁 공간이 조금 이렇게 밖으로 좀 나올 수도 있겠죠. 디귿자형 싱크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디귿자 그 안쪽에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명이서 싱크대를 사용을 하고 조리를 할 때도 옆에 간섭을 안 받고 굉장히 좀 편하게 동선이 잘 갖춰져 있어요. 싱크볼부터 한번 볼까요? 한샘 제품의 싱크볼이고요. 지금 요거는 터치가 되어 있으면 요거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발 쪽에 놓고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아래쪽에는 삼성 제품의 식기세척기 옵션으로 갖춰져 있고요. 역시 삼성 제품의 광파 오븐렌즈까지 옵션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상부 쪽에는 한샘 제품의 풀랩 스타일 그 후드 갖춰져 있고요. 사면동 인덕션까지 갖춰져 있어요. 싱크대 그 안쪽에는 뭐 그 스마트 콘센트라든가 기본적인 요즘 많이 사용하는 옵션들은 갖춰져 있습니다. 자, 거실과 일체형의 주방 공간, 바로 옆쪽에 이제 터닝 도어가 하나 있고요. 이쪽으로 나가면 다용도실, 아쿠아 패턴 유리로 터닝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고 다용도실입니다. 보일러가 2개 보이고요. 굉장히 다용도실 공간도 충분합니다. 세탁기, 건조기 공간, 그리고 조그맣게 보조 주방까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유심히 보시면 이제 천장까지 탄성 코트로 마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좀 곰팡이가 많이 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탄성 코트로 마감을 해서 역시 뭐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좀 많이 쓴 부분이 보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제 집을 구경하다 보면 건축업자들이 건축을 했을 때 바닥에 줄눈이라든가 저렇게 탄성 코트, 세라믹 코트 뭐 이런 것들은 생략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주택은 뭐 진짜 세심한 부분까지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쓴 부분이 보여요. 자, 이쪽에 첫 번째 작은 방부터 한번 볼게요.
방 사이즈는 무난하고요. 안쪽에 드레스룸이 또 하나 조그맣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활용을 하면 방 사이즈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잘 갖춰져 있고요. 층고도 전체적으로 좀 높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답답하지 않고요. 한쪽 면에 빌트인으로 이렇게 붙박이장, 드레스룸 공간을 시스템 행거장으로 이렇게 마련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방으로 사용하는데 드레스룸 공간까지 갖춰져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닥은 역시 거실 공용 공간과 마찬가지로 헤링본 강마루로 시공이 잘 되어 있어요. 각방 온도 조절기, 그리고 오늘 주택의 전부 목문은 제연 하늘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문도 굉장히 높은 걸 알 수가 있고 이쪽에 보시면 자석 스토퍼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벽에 쿵 닫히지 않고 자석 스토퍼가 이렇게 완충 역할을 좀 해줍니다. 역시 저 부분도 세심한 부분을 좀 신경을 썼다 이런 게 보이고요. 공동 욕실은 잠시 후에 한번 보시고 두 번째 작은 방 안방부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에 사실 이렇게 그 빌트인 장을 이렇게 마련해 놓지 않습니다. 붙박이장을 기본에 맞는 그런 장을 좀 많이 해 놓으시는데 지금 이거 서랍장까지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이유는 이제 채광을 막지 않는 선에서 붙박이장을 좀 활용을 하려고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역시 세심한 아이디어가 좀 신경 쓴 부분이 좀 보이신다고 볼 수 있고요. 자녀방으로 쓰기에 역시 무난한 그런 사이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 공간인데요. 요즘은 대지 평수가 그렇게 크지 않는 이상은 방 사이즈를 좀 줄이고 공용 공간을 좀 많이 살리는 그런 분위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택도 역시 대지 평수는 81평이지만 일조권의 영향을 조금 받았죠. 그래서 4층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약 37평 정도 확보가 되는데 방 사이즈를 그렇게 무리하게 넓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안방 공간도 보시면 역시 침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방 공간, 침대 월자리, 원목 루바를 이렇게 또 마련을 하셨고 전구색 간접 조명등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게끔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요즘 안방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이제 침실 그 잠만 자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방 사이즈를 그렇게 크게 안 뺍니다. 자, 이 안쪽으로 보시면요, 이제 부부 욕실 공간인데 유리도어로 양계형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공간 분리를 좀 해 놓으셨고요. 부부 욕실과 조그마한 미니 드레스룸, 화장대 공간, 화장대 그 거울도 굉장히 크게 잘 확보를 해 놓으셨고 드레스룸 붙박이장 잘 활용을 해 놓으셨고요. 지금 보시면 공간 그 부부 욕실인데요. 굉장히 그 타일 고급스럽게 좀 쓰셨어요. 1200에 600각 포세린 타일인데 얼핏 봐도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게 좀 보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타일은 크면 클수록 비쌉니다.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바닥 단차도 좀 두셨고 이너스바스 제품의 그 욕실 용품 설치를 해 놓으셨어요. 자, 안방까지 보셨고요. 이제 옥상 올라가는 옥탑 공간과 공동 거실까지 한번 구경해 볼게요. 자, 이쪽에서 한번 볼게요. 아까 그 서두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원목 루바로 한쪽에 이제 소파의 치장을 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쪽에 원목 루바로 히든도어로 이렇게 문을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 놓으면 사실 뭐 이 집에 처음 오시는 분은 저쪽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히든도어로 숨겨놨기 때문에 공간 분리를 굉장히 잘 해놨고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용 공간, 공용 욕실, 공동 욕실과 옥탑 공간인데 이렇게 좀 공간 분리를 좀 해놨다는 거. 공동 욕실 사이즈도 굉장히 좀 널찍하게 잘 해놓으셨고요. 바닥 단차 둬서 조적이랑 유리 파티션 이렇게 샤워기 공간 만들어 놓으셨고 블랙 젠다이 역시 안방 부부 욕실과 마찬가지 패턴의 그 블랙 그 포세린 타일로 1200, 600각 타일로 시공을 해 놓으셔서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마감을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샤워기 공간, 이런 조적이라든가 유리 파티션을 이렇게 잘 해놔서 물튀김이나 이런 부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이제 옥탑방 올라가는 공간인데요. 자, 한번 올라가 볼게요. 계단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경사도 굉장히 완만하고요. 정말 불편하지 않게 복층 공간을 오르락 내리락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쪽 보시면 좌우폭이 굉장히 크죠. 철제 주물 단조로 마감한 그 난간대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심플하고요. 이렇게 안쪽에 수납 공간이라든가 천장 마감도 보시면 지붕 공간 박공 지붕 형태 그대로 살려놔서 분위기도 좀 있고요. 안쪽에 삼연동 중문을 또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간 분리 역시 잘 해놓으셨고 댐퍼 적용 다 됩니다. 자, 안에 들어오면요, 이런 공간이 있는데 역시 바닥에 난방 다 들어가고 신경을 썼다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보통 보면 그 4층의 그 주인 세대 공간과 이 옥탑 공간의 바닥면을 바닥재를 좀 틀리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4층은 사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거, 그리고 옥탑 공간은 그냥 평범한 거 이렇게 사용하는 분들도 은근히 좀 있는데, 오늘 주택 같은 경우는 4층과 그대로 이어지게 헤링본 강마루로 전부 시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건축업자들 입장에서 이런 게 하나씩 쌓이면 건축비가 굉장히 상승이 되기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썼다는 게 보이십니다. 한샘 제품의 그 수납 공간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불편한 거 없이 수납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이런 공간이 굉장히 널찍해서 층고도 굉장히 높이 확보가 돼서 옥탑방이 아니라 일반 방이라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실제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게 잘 해놓으셨어요. 자, 바깥쪽에 한번 나가 볼게요. 옥상 공간인데요. 자, 한번. 옥상 공간은 그렇게 넓지가 않죠. 그냥 조그마한 티테이블이라든가 다이닝 바 정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천장의 지붕의 그 징크도 굉장히 괜찮은 제품으로 알루미늄 징크로 시공을 하셨고, 오늘주택 그 지붕에 그 태양광 패널, 태양광 시설까지 설치를 해놓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이제 동남지구 메인 상권이 바로 보이시죠? 항아리 상권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는 동남지구, 그 생활권이 굉장히 좋습니다. 신도시 택지개발지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주거 환경은 두말할 거 없이 좋다는 점. 자, 내려가서 수익률 분석 해드릴게요. 자, 오늘 주택 대지평수 81평, 건평이 허가면적이 162평, 실질 사용면적 190평, 2023년 1월달에 준공이 난 4층짜리 상가주택입니다. 가구수, 주택수 6가구, 상가 2가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매매가는 15억 8천에 나와 있습니다. 대출이 8억 5천 가능하시고요. 지금 현재 그 주인세대까지 임대 가정하면 보증금 3억 5천, 월수익 557만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주인세대 제외 전세대 임대 지금 완료된 상태고요. 상가 포함해서. 매매 가격은 지금 15억 8천에 나와 있지만 최초 17억 3천에 시작했던 그런 건물입니다. 1억 5천이라는 금액이 인하가 됐고요. 거품이 좀 어느 정도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용으로 매입시 현금 투자 3억 8천 가능하시고, 은행이자 공제 후에 월수익 146만원, 이자가 좀 저렴하게 인하가 된다 그러면 238만원 이상 실월수익이 발생이 되겠고요. 수익률이 약 매매가가 조금 더 다만 얼마 절충이 된다 그러면 5.3% 이상, 금리가 좀 인하가 된다 그러면 8.7% 이상 가능합니다. 전체 월수익은 전세대 월세 임대하시면 월수익은 675만원 이상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익형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주택 같은 경우는 일단 장점이요, 가격적인 면이죠. 일단은 거품이 빠져있는 가격 그 자체, 다가구 주택에 매입할 수 있는 상가주택이라는 그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자재를 여러 가지 뭐 신경을 좀 굉장히 많이 쓴 그런 주택입니다. 건물 외벽 마감이라든가 그 징크, 그리고 태양광 시설까지 설치를 해놨고요. 임대 세대도 1.5룸 투베이스에 에어컨 2대씩 설치를 해놓은 점도 다른 주택과 좀 차별이 되게끔 신경을 좀 많이 쓴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나 그 위치죠. 이 동남지구, 택지개발지구, 신도시의 그 편리한 주거 환경. 슬리퍼 신고 나가면요, 집 앞에서 그 대형 프랜차이즈 상권, 뭐 학원, 은행, 뭐 산책로, 여러 가지 그 생활 환경이 너무 좋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 세대 공간 자체도 복층까지 52평 이상, 그 이상을 자기만의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장점은 역시 그 미래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동남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건물이 좀 많이 있어요. 오늘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동산 20년째 해오고 있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이 신도시 택지지구 이런 수익형 주택 시장은요, 그 가치라는 게 간단합니다.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다 해결해 줘요. 상권 조성, 뭐 건물의 가치 상승 다 해결해 줍니다. 오늘주택 같은 경우 아직 그 시간이 안 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평가돼 있고 가격 거품이 빠져 있고 금매 가격으로 매입을 하셔서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그 상권이라든가 조성이 되고 건물의 가치가 상승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투자라는 점, 굉장히 큰 장점이라는 점이 또 하나 미래 가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글쎄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오늘주택의 그 전체적인 매매가 대비하면요, 딱히 뭐 아쉬운 점은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이제 매매가 대비입니다. 매매가 대비해서 아쉬운 점이라는 게 없을 것 같고, 굳이 뭐 부동산 입장에서 꼽자면 오늘주택 같은 경우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상가주택이라서 딱히 뭐 아쉬운 점은 없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주인 세대 이제 조망권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거실 앞 조망이 시원시원한 그런 조망권이 확보가 안 되고 바로 옆에 앞집에 이제 막 그 시선이 차단이 된다는 점. 근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쉬운 점이지 절대 단점이 아닙니다. LH에서 처음에 이런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토지를 분양을 할 때는 어차피 이렇게 필지가 쭉 이어져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굳이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거고요. 자, 오늘주택 총평하겠습니다. 오늘주택 같은 경우는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의 아주 멋진 주인세대 공간, 자기만의 공간에서 거주하시면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물건을 찾는다. 거기에서 거품이 빠져있는 그 다가구 주택에 매입할 수 있는 굉장히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는 상가주택을 찾는다. 이러신 분들이라면 꼭 빨리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부동산 시장 자체가 그렇게 그 좋은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금매 물건, 거품 빠져 있는 물건들이 좀 나오긴 하지만, 동남지구를 예를 들어보면 사실 뭐 그렇게 금매 물건 사실 그렇게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나씩 매매가 좀 돼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렇게 좀 거품이 빠져 있는 물건을 잘 매수하시면요, 부동산 입장에서는 뭐 틀림없습니다. 아마 그 가격은 부동산이라는 게 저렴하게 살수록 무조건 좋습니다. 나중에 뭐 실증이 나서 황금 그 재매매할 때 황금성도 굉장히 좋고, 주변 그 시세보다도 뭐 싸게 샀으니까 나중에 팔 때도 틀림없이 장점이 되겠죠. 자, 오늘 주택 총평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오늘 건물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